이런 계산이 있다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오류를 많이 범해요. 몇 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들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계산 문제는 넘어야 될 고비가 몇 개나 된다고. 식 잘 세워야지. 계산기 두드릴 때도 잘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갈 때 이거를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어요. 계산기 두드릴 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분자는 곱하고 분모는 나누는 거예요. 120 나누기 110 곱하기 100 나누기 10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따로따로 0점 몇 이렇게 해가지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딱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수익 가액은 장래 순영업 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눈다 그랬죠? 그렇죠? 앞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자, 우리 교재 어디 보시냐면, 네, 52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환원이율 산정 방법 보이세요? 네, 여기서 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환원이율 산정 방법 보겠습니다. 이 환원이율이라는 거는 일종의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수익률 종류가 얼마나 많던가요? 요구 수익률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도 그죠? 요구 수익률도 있고, 기대 수익률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지분 배당률도 있고, 지분 배당률도 수익률이거든. 총 수익률도 있고, 많잖아요. 수익률 종류가 많잖아. 그러니까 환원이율의 종류도 많겠지.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시, 조, 투, 엘, 부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거든요. 시조, 투, 엘, 부. 시가 뭐냐면 시장 추출법이에요. 조가 뭐냐면 조성법이에요.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그래요. 투가 투자 결합법이에요. L이 에루드법이에요. 부가 부채 감당법이에요. 이 투자결합법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가치라는 거는, 가치나 가격은 장래 순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는 거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좀 들어있어야 돼요. 이 할인율이라는 게 일종의 수익률이라 그랬고, 이걸 환원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예요. 됐어요. 자, 그럼 시장추출법 볼게요. 우리 교재 봅니다. 기억 520페이지 기억 시장추출법. 옆에다가 시장접근 방식 돼 있죠.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간접법. 간접법. 간접법이 뭐더라? 다른 데 가서 구해오는 거. 수익가액, 막 이 건물을 수익가액을 구하세요. 수익하는 법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건물에서 발생할 순영업소득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건물의 환원이율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환원이율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의 환원이율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물의 환원이율을 여기다 쓰겠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시장 추출법. 딴 데서 구해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장 추출법은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줄체 봅니다. 그럼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자본 환원율을 구했다는 얘기는 대상 부동산에서 구한 게 아니잖아.
비슷한 데서 구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시장추출법이에요. 끝. 비슷한 데서 구해온다. 별로 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조성법 봅니다. 자, 조성법은요. 자, 환원율 구할 때 보니까 순수 이율에다가 위험률을 더한다고 돼 있죠. 맞아요. 이 순수 이율이 뭐냐면 무위험률이에요. 무위험률. 우리 투자론에서 무위험률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감정평가에서는 이거를 순수 이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같은 거예요. 거기다 위험 할증률 더하래. 위험률 더하래. 이거 뭐더라 이거? 요구 수익률하고 비슷하네. 위험 할증률 더하는 거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조성법은 일종의 요구 수익률 구하는 거 비슷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이 커지면 더하고 위험이 작아지면 빼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우리 요구 수익률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그래서 조성법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10번에 봅니다. 주관 개입 가능성이 크다 돼 있죠? 그 정도는 줄치면 돼. 많이 안 써. 주관적이잖아. 그럼 결국 우리 환원율 결정 방법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얘들 이 세 개 알면 돼. 계산 문제는 이 세 개 나온다. 계산으로 나올 때는 좀 더 설명드립니다. 제가 에루더법부터 먼저 볼게. 에루더법. 자, 에루더법은요 521페이지 보세요. 에루더법은요 지분 투자자 입장 줄치세요. 지분 투자자 입장 줄쳤어요? 네. 그 다음에 넘깁니다. B번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고 세금 고려 안 했어요. 세금 고려 안 했다. 자, 에루더법 두 개 기억합니다. 에루더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이다. 세금을 고려 안 했다. 세금을 고려 안 했다는 얘기는 세전 현금 수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아까 수익가액 구할 때 장래 순영업 소득 가지고 환원율 나눴죠. 에루드는 순영업 소득을 안 쓰고요. 세전 현금 수지 써요. 그 뜻이에요. 그럼 환원율에도 세금 고려하면 될까 안 될까? 여기 세전을 썼는데 여기는 세금 고려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원율에는 에루드법에서의 환원율에는 세금이 고려된다, 고려되지 않는다?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루드는 세금 고려 안 해. 에루드는 세금 고려 안 해. 됐어요?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 이제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거는 패스 안 되면 공식만 기억합니다. 토지, 건물, 이 둘을 하나로 취급하는 걸 뭐라 그러죠? 복합 부동산. 그래, 잘했어요. 이런 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게 복합 부동산이야. 그러면 이 복합 부동산에 이거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들어도 돼요. 부담 갖지 말고. 복합 부동산의 수익 가액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합 부동산의 분자에 뭐가 가요? 순영업 소득 저기 있잖아. 건드리지 마. 순영업 소득. 그럼 여기다 뭐로 나누면 돼? 복합 부동산의 환원이율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보세요. 이 복합 부동산의 환원이율이라는 거는 결국 토지 환원이율하고 건물 환원이율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는 거는요, 토지 환원이율과 건물 환원이율이 이 둘이 다르다고 가정을 해요. 다르다. 같지 않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원이율을 토지와 건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자, 이것부터 줄 칠게요. 저 교재요. 521페이지. 디거스의 투자결합법. A번의 물리적 투자결합법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환원율은 일종의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 환원율이라는 거는 이 복합 부동산에 토지가 기여하는 수익률을 토지 환원율이라 그러고, 건물이 벌어들이는 수익률을 뭐라고 부르자? 건물 환원율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거는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복합 부동산에 있어 가지고 수익률이라는 거는 토지의 수익률과 건물의 수익률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교재 보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동그라미. 같으면 그러면 안 돼. 분리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을 가중평균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식 보이세요? 이 식 별표하고 이걸 외워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520페이지. 사례 연습 보입니까? 찾았어요? 그 별표 3개 하세요. 맹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너무 쉬워. 자, 읽어볼게요.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줄 하나 딱딱 쳐볼까요? 줄 쳤어요? 그럼 그 제가 왜 줄을 치라 그랬냐면 위에 적으세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구나. 딱 적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구나. 이 뜻이야 이게 지금. 아, 물리적 투자결합법 쓰라는 뜻이구나. 왜냐면요, 환원율 결정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걸 쓰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물리적 투자결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토지 환원율하고 건물 환원율 가지고 가중평균해. 그럼 자료를 한번 봐봐. 자, 토지 환원율 몇 프로가 돼 있어요? 5%. 건물 환원율은요? 10%.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면 15%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두 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2, 7.5. 그게 산술평균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5 더하기 10 나누기 하면 안 된다고요. 가중평균 한다고.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제가 산술평균 없다고 그랬지. 전부 가중평균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 비율이 60% 대 40%래. 6대 4래. 6대 4.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토지가 전체 차지하는 게 10분의 6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세요. 토지 환원율이 몇 프로라고요? 5%? 5%. 건물 환원율은요? 10%. 아, 물리적 투자결합법이구나. 그래 보니까 토지 가격 구성 비율이 토지 대 건물이 몇 대 몇이라고요? 토지 대 건물이 6대 4잖아요. 60%분의 40%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10분의 6이잖아. 10분의 6을 곱하라고. 10개 중에 6개가 토지니까. 10개 중에 4개는 뭐야? 건물이죠. 맞아요? 그러면 5 곱하기 10분의 6이면 0.6 아닙니까? 5, 6, 33이네. 10 곱하기 0.4면 4네. 2개 더해. 7%.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환원율이에요. 쉽다, 어렵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풀어야 되겠다, 안 풀어야 되겠다? 뭐 이론은 잘하나 우리가? 뭐 이론은 짜들이 다 맞춥니까? 이론도 막 틀리는데 5개 지문 엄청나게 이거 다 읽고 시간 다 걸리고 틀려버리고 이러면서 이거는 심플해 그냥. 5번 연습, 맹연습. 자, 그리고 제가 계산 문제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모의고사 봤어요? 왜 얘기를 안 물어봤네 내가. 시험지를 못 봤네. 쉽던가요? 어려웠어요. 그게 멘붕이었습니까? 네. 나중에 시험지 한번 봐야겠네. 그걸 못 봤구나. 자, 제가 지금 계산 문제를 한다 그래요. 계산 문제가 우리 한 8개에서 9개 나와요. 우리 개론에서. 이번에 모의고사는 좀 문제 몇 문제 좀 나왔던가요? 8개 나왔어? 해보는 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지. 민법까지 하는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야. 반은 안 봤을 거야.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 그 시험 보면은 시험지 사가시는 분들 있죠. 안 보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모의고사는 가능하면 여기 와서 보는 게 제일 좋아. 최선. 여기 나와가지고 봐야 돼. 그럼 차선. 시험지를 사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건데 갖다 만나. 갖다 만나. 안 풀어봐. 나중에 풀어봐야지. 언젠지를 몰라. 시험 다 끝나고 풀어보고 앉았어. 시험지 사갔잖아요. 사갔다가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갔어요. 그럼 풀어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풀어봐야 됩니까? 시간 재서. 시간도 안 잰다. 풀다가 아이 울잖아. 한 2번 풀었어. 엄마 불러. 잠깐만 알았어. 그러니까 정리해주고 와 또. 다 까먹고 다 다시 읽어봐야 돼. 의미 없어 이게. 이게 와야 된다니까. 올 시간이 안 되는데 내야지. 내야지. 아니 시간 없다 뭐 없다 다 핑계대며 뭐 하려고요. 만약에 우리 만약에 4월 5일이 모의고사 보는 날이야. 자 모의고사 보러 오시는 분한테 합격증 줍니다. 난리 난다 여기 지금. 10시까지 오면 합격증 준다 그러고 10시 1분부터는 안 줘. 난리 나요. 싸우고 난리 나요. 서로 들어오겠다고 지금 문 열기 기다리고 있어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요 좀. 모의고사 안 보면 떨어진다 생각하라고요.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다음에 보지 뭐. 다음 하다가 시험 칠 때가 한 번도 안 보고 시험장 간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 집에 가져가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이라도 집에 가가지고 시간 딱 재고 핸드폰 끄고, 핸드폰도 켜면 안 돼. 끄고 조용한 방에 가가지고 내 문제 푸니까 방해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개론만이라도 한 40분 시간 재가지고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민법은 한 50분이나 이 정도 해가지고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더라도 100분이 힘들면. 그래야만 이게 내가 평가가 되는 거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가가. 플랜 두 C, 계획, 실행, 평가. 이 평가가 안 되면 안 돼. 본인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뭐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게 없잖아, 지금. 풀어보고 해야 어려운지 내가 대화가 되는데. 자, 무슨 말 하려고 그래? 계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는 언제 푸느냐? 계산 문제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언젠데? 마킹 다 하고. 마킹까지 다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는 개론 30분. 계산 문제 안 푸는 거예요. 계산 문제 안 풀고 30분이에요. 별로 이거 충분해. 민법 55분 또는 50에서 55분. 그럼 지금 85분에서 80분에서 85분 정도 지금 소요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80분 만에 푸신 분은 20분이 남았을 거고 85분에 푼 사람은 15분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지금 남았어요. 남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마킹해. 마킹 하는데 한 10분 걸려요. 빠른 사람들 5분인데 5분 만에 마킹하기 힘들어요. 한 7, 8분 걸립니다. 넉넉 잡고 10분. 그럼 이제 몇 분 남아? 10분. 자, 이 사람 같으면 5분 남았지? 이 사람 같으면 지금 10분 남았죠? 맞아요? 그럼 이때 뭐 하느냐? 이제 계산 문제 못 푼 거 있잖아. 한 두세 개 푸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5분, 10분 만에 계산 문제를 두세 개 풀려고 그러면 읽고 생각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아, 공식과 기준법이네. 표준제 공식과 곱하기 시점 수정, 지역 요인 없어, 상승식 해가지고 다 구하는 거야. 적상가에 제조다론가 나누기 내용 연수 맞아요. 곱하기 경관 연수 빼기 제조다론가 이게 바로 나와야 돼. 다다다다닥 이렇게. 계산기도 빨리 두드리고. 계산기도 없네. 안 가져온 거야. 천천히 누르고 있어요. 눌러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 한 3개 정도 푸는 거야. 3, 4개 풀었죠? 그 다음 뭐해 이제? 밀기. 없는 번호 쫙 미는 거야 이제. 그리고 답안지 딱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0점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거를 정형화 시켜가지고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걸 안 해보거든. 한 번도 안 해봐. 모의고사 10시 몇 시부터 봅니까? 9시 반?
10시? 10시에 보는데 10시 10분에 온다? 10시 10분에 와. 뭐 이유가 있겠지. 네, 뭐 이유는 다 있어요. 뭐 천정이라도 이유가 있다는데 이유는 다 있거든. 하지만 10시부터 시험이면 9시 50분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시험 치러 왔다니까 지금. 시험장 가면 입실도 안 시켜줘. 10시 넘으면 9시 50분까지 딱 와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컴퓨터용 사인펜 딱 준비해가지고 실제 시험처럼 임해야 된단 말입니다. 시간 딱 재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지금 5월 30일 날 지금 1차 시험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지금. 꼭 해보셔야 돼요. 자, 물리적 투자 결합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뭐 별거 없어. 자, 그 다음 금융적 투자 결합법 볼게요.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수익률이라는 걸 구할 때 건물과 토지라는 물건의 관점에서 수익률을 구하기 때문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합 부동산에 투자자들이 있거든.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야. 투자자는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가 있죠. 지분 투자자는 내 돈 넣은 사람이고 저당 투자자는 은행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도 요구 수익률이 있겠죠. 그래서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가중평균하는 거야.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의 수익률과 건물의 수익률을 가지고 가중평균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물리적이라 부르는 거고,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가중평균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같다고 볼까요? 다르다고 볼까요? 다르니까 분리해서 보지. 아까처럼 물리적 투자가 똑같은 거야. 물리적 투자 결합법도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이 다르다 그랬죠. 그럼 금융적 투자 결합법도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고 보는 거야. 다르다. 그리고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뭐를 쓸래?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뭘 쓸래? 이게 알아야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지분 배당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저당 상수 씁니다. 자, 교재 봅니다. 금융적 투자 결합법.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식 있죠? 시간 봐봐. 지분 배당률에다 뭘 곱해요? 지분 비율. 저당 상수에다 뭘 곱해야 될까? 저당 비율이 대부 비율이야. 그럼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시험지를 봤는데 지분 배당률 이런 말 나오잖아. 아,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문제 만들면 되지. 자, 만약에 지분 배당률 6%, 저당 상수 4%, 대부 비율 60%, 이렇게 딱 줘놓고는 환원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환원율을 개별 환원율이라 그러고요. 이걸 종합 환원율이라 그러죠. 명칭을 부를 때. 그럼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아, 지분 배당률 나왔지? 아,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구나. 감을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식이 어떻게 될까? 지분 배당률에다가 뭘 곱해야 돼? 지분 비율 몇 프로일까? 안 가르쳐줬지만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지분 비율 몇 프로예요? 40%죠? 맞아요? 40%는 0.4거든. 곱하기 0.4 더하기 저당 상수 곱하기 뭐 0.6 64 24 2.4% 더하기 46 24 2.4% 얼마입니까? 4.8.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게 뭐가 어렵다고? 간단한데. 근데 못 풀어. 풀 생각을 안 해. 숫자만 보면. 자, 그 다음. 그러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보시면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를 둘 다 고려하고 있죠.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도 나오고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도 나오잖아요.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로 뭘 쓴다고요? 지분 배당률.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로는요? 이자율 그러면 안 돼.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로 뭘 쓴다? 저당 상수. 그러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 투자자도 고려하고 있네요. 저당 투자자도 고려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데 에루더법은요, 누구 입장이라 그랬어요? 지분 투자자 입장인 거야. 에루더는 지분 투자자만 고려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밑에 부채 감당법 나오지? 그럼 얘는 누구 입장일까? 얘는 저당 투자자 입장이에요. 부채 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인 거야. 이 둘을 다 고려한 게 금융결합법이고. 그래서 부채 감당법 보세요. A번에 저당 투자자 입장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럼 부채 감당법은요, 환원율 어떻게 구하냐면, 이건 앞글자 딴다. 저부대입니다. 저부대. 저가 뭐냐면요, 저당 상수예요. 저당 상수 곱하기 부가 뭐냐면 이 부채 감당률이야. 부채 감당률이야. 대가 뭐냐면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시험에서 있잖아요, 저당 상수 가르쳐줘요. 대부 비율을 가르쳐줘요. 부채 감당률은 안 가르쳐줘요. 저까지 다 가르치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럼 부채 감당률 공식을 알아야 돼. 부채 감당률 어떻게 구하더라? 부채 감당률 공식은 제가 꼭 알아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부채 서비스분의 순요금 소득이죠. 맞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부채 감당률은 안 가르쳐주지만 이 둘은 가르쳐줘. 이 둘은 가르쳐줘. 그럼 이 둘을 가르쳐줬다는 건 이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채 감당법은 저부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부채 감당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부채 감당법 쓰라는 뜻이구나 해가지고 환원율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 잘하셔야 될 텐데 523페이지 한번 볼까요? 폈어요? 자, 4번 한번 보세요. 30회 때 나왔어요. 올해도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이렇게 돼 있죠. 직접 환원법 뭔지 몰라도 돼요. 수익가액 구하는 거구나. 그럼 수익가액 구한다는 게 딱 봤으면 우리가 뭐가 기억이 나야 돼? 먼저 이 식이 떠올라야 씨. 이 식이 딱 떠올라야 돼. 이 식이. 그럼 우리가 뭐 알아야 된다? 순영업 소득 알아야 되고 환원율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순영업 소득을 가르쳐 줬는지 봐야 돼요. 없어요. 가능 조소득 나오고요. 수선 유지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나와. 순영업 소득 우리 보고 구하라는 얘기구나. 우리 보고 순영업 소득 구하라는 얘기구나. 구해야 돼. 그럼 나 순영업 소득을 못 구해. 그럼 이거 풀면 안 돼. 순영업 소득 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예 풀면 안 돼. 손도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영업 소득을 빨리 못 구하잖아요. 2분, 3분 걸리는 사람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저는 안 권해요. 시간 걸려요. 시간 걸린다. 하지만 순영업 소득 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건 지금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환원율이라고 있나요? 네. 환원율 있지? 이거 가르쳐 줬어. 이거 가르쳐 줬거든. 그럼 이것만 구하면 돼. 순영소득 어떻게 구해요? 가능조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해. 그럼 유효조소득 나오죠? 거기서 영업경비 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 시험장 갔어 지금. 내가 지금 수험생이야. 내가 수험생으로 빙의했다 빙의. 내가 지금 시험 보러 왔어. 딱 봤다 지금. 순영소득 구해야 되구나. 가능조소득이 8,000이네. 오케이. 8,000 빼기 공실과 불량부채가 되는데 공실과 불량부채가 가능조소득이 10%가 돼 있네. 그러면은 난 바로 곱하기 0.9 해버리지. 10%를 빼야 되니까. 맞아요.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유효조소득이에요. 기타 수입은 자료에 잘 안 내요. 기타 수입은 자료로 잘 안 줘요. 그럼 이제 뭐 빼야 돼? 영업경비 빼야 되잖아. 그러면 수선유지비 영업경비 맞아요?
맞고. 화재보험료 맞죠? 재산세 맞지? 영업소득세는 아니죠? 부채서비스 아니지. 영업경비 있는 거 파괴되잖아. 그러면 400하고 100하고 200 빼야 되잖아요. 700이네. 700. 이게 순영업소득이야. 순영업소득이 한 방에 이렇게 구해버려야 돼. 그럼 계산기 들고 8, 9, 72, 7200. 7200에서 700 빼니까 6500 되겠네. 맞아. 순영소득 구했어. 6500. 그냥 누워서 떡 먹기야. 자, 환원율 몇 프로라고요? 10%. 그럼 보세요. 다시 또 계산기 쓰는 팁. 그럼 결국 수익가액이라는 거는 6,500만 원을 10%로 나눠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자, 계산기 쓰는 방법입니다. 계산기. 너무나 다 가르쳐 준다, 나는. 자, 6,500만 원에다가요, 10%라는 거는 0.1이죠. 나누기 0.1는 이렇게 하면 돼. 계산기. 6,500만 원 나누기 10%는 누르면 안 돼. 퍼센트를 나눌 때 는 누르면 안 된다. 퍼센트 안에 는이 들어가 있다. 둘 중에 편한 거 아무거나 하세요. 나는 퍼센트를 소수로 바꾸는 게 참 힘들더라. 그러면 바로 저렇게 해도 되고요. 난 소수로 바꾸는 게 좋다 그러면 소수로 할 때는 는 눌러야 되고요. 핸드폰은 눌러야 돼. 나 계산기 기준이야 지금. 왜 시험장에서 핸드폰 못 들고 가니까 핸드폰 기준으로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네. 0.1 해가지고 눈 해도 나와요. 0.1은 눈하면 나오죠 당연히. 10% 말하는 거 10% 제발 잘 들으세요. 네? 퍼센트를 했을 때는 눈 누르면 안 됩니다. 누르면 이상한 거 나와버립니다. 참고로 아시면. 그럼 얼마 나오면 6억 5천 나오겠네요. 다음 얼마입니까? 3번이죠. 맞아요. 자, 5번 한번 봐봐. 5번도 28회 때 나왔어. 자, 보니까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 구하라 나왔죠? 그러면 순영업소득과 환원율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를 보는 거야. 봤더니 순영업소득 없어. 구하라는 뜻이구나. 환원율은 있느냐? 봤으니 시옷에 한번 봐봐요. 시옷에 보니까 기대이율도 있고 환원율도 있지. 우리 뭐 써야 돼? 그렇지. 기대이율은 어디에 나오는 용어더라? 이 적산법에 나와. 적산법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적산법 할 때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하고 할 때 기대이율을 출처한 거예요. 환원율로 바꿀 수가 있거든. 기대이율은 어디에 나오는 용어다? 적산법. 그럼 이것도 순영업소득 구해야 되네? 한번 구해보자. 자, 가능조소득 5천이다. 5천. 보입니까? 공실이 5%잖아요. 이런 거는요, 기타 수익 안 나와요. 공실 몇 프로, 유지관리비 몇 프로 이런 거 주는 것들은 기타 수입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문제 주는 형식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 출제자들이. 패턴이 똑같아. 그러면 지금 가능조소득이 5천이잖아요. 5천 곱하기 공실이 몇 프로라고요? 0.9? 0.5? 0.5죠? 0.9 곱해야지. 그럼 이게 뭔데 지금? 이게 유효조소득이에요. 기타 수입은 없으니까 공실까지 뺐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저기서 뭘 빼야 돼? 영업경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경비가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있고 개인업무비하고 뭐 쭉 화재보면 적혀 있잖아. 자, 유지관리비가 가능조소득의 3%라고 돼 있네. 가능조소득이 얼마였는데? 5천만 원. 5천만 원에 3%니까 얼마예요? 150.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빼야 되잖아. 또 뭐 빼야 되노? 부채 서비스액 빼면 돼, 안 돼?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경비 아니야. 부채 서비스는 영업경비 아닙니다. 빼면 안 됩니다. 화재보험료 빼야 됩니까? 뺍니다. 100만 원. 자, 개인 업무비 뺄까요, 안 뺄까요? 개인 업무비 영업경비 아니야. 그럼 이게 순영업 소득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순영업 소득이에요. 이게 순영업 소득이라고. 그럼 순영업 소득은 계산기 들고 5천에 95% 얼마입니까? 5천에 1%, 5% 빠지니까 250만 원 빠지니까 4,750 되겠네. 맞아요? 5% 빠지니까 4,750이죠. 4,750에서 150 빼면 4,600. 4,600에서 150, 4,500이네. 여러분 암산하면 안 된다. 암산은 남 하는 거야.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야 돼. 순영소득 얼마다? 4,500 구했어요 이제. 여기다가 뭐 한원율 나누면 되잖아요. 10% 줬겠지. 5%입니까? 5%네. 10%면 4억 5천인데 5%니까 9억 되겠네요. 맞아요? 암산은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4억 5천에다가 5%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9억이다. 됐어요. 이렇게 풀어야 돼. 제가 지금 푼 것처럼.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구하는데 재산세가 영업경비든가 부채세 영업, 이거부터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 보세요. 수익 분석법은요. 자, 앞으로. 516. 자, 516페이지 회색 봅니다. 수익 분석법이란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익 분석법이란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 수익을 분석하여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다가, 한마디로 순수익에다가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뭐라고 돼 있어요? 더하여. 아까 우리 적산법 할 때도 더하여 경비 더했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 했어요. 자, 우리 원가법 가액 구하는 방법이죠. 재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감가 수정이 뭐였지? 대상 부동산을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을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하여 재조달원가에서 가산한다, 공제한다. 공제, 뺀다, 빼잖아. 빼서 재조달원가를 적정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뭘 구하는 거예요? 가액.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 뭐라고 그래? 임대 사례 비교법. 그것도 어떻게 할까? 똑같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임료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 있죠? 적산법은 필요재경비를 더한다는 말 나와요. 수익 분석법에도 필요경비 더한다는 말 나오죠? 임대 사례 비교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임대 사례 비교 말 그대로 사례를 찾아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사례 비교법에도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이런 말 나와요. 임대 사례 비교법인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필요한 경비를 더하는 거는 적산법하고 수익 분석법입니다.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겁니까? 가액 구하는 겁니까? 수익 분석법. 임대료. 수익 환원 이게 가액이야. 환원시킨다고. 현재 가치로 구한다고. 수익 분석법은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임대료는 필요 재경비 더해가지고 구하는 거라니까. 수익 환원법이 현재 가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가액 구하는 거고 어떤 게 임대료 구하는 방법인지는 기본이야, 기본.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방식까지 다 봤어요. 3방식까지 다 봤고요. 그럼 제가 지금 안 한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거든요. 여기는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한번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면 되거든요. 여기 하고 이제 투자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